안녕하세요. 도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최신 법리 해석과 실무 가이드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눈앞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고 안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물리적인 도로와 법적인 도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렵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완료된 토지를 매입했는데 막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니 지자체로부터 진입도로 불가 통보를 받으며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분명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지적도에도 즉 도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시각적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두 개의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바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와 기반시설 확보, 즉 물리적인 도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 안전과 보행 및 비상시 피난을 위한 법적 도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발행위허가로 도로를 깔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이 둘 사이의 단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정하고 공고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남목에서는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7-65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건축허가 시 별도의 지정공고 절차가 없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땅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면리 지역의 예외 조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축법 제3조 제2항 적용으로 비도시 지역은 초기 건축이 용이하고 도로 지정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공도로화에 실패하고 영구적인 사유지로 남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의 배려가 오늘의 족쇄가 되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거 면리 지역의 예외 조항 덕분에 도로 지정 없이 건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 해당 진입로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결과 새로운 건축을 하려면 기존 사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해지는 족쇄가 되는 것이죠. 건축을 허용해 준 것이지 그 길을 법적 도로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각각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며 주 목적은 기반시설 확보와 대지의 접도, 의무 이행입니다. 인정 요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개발행위허가상 도로는 개발 지침상 너비 확보가 중요하지만 건축법상 도로는 허가권자의 지정 공고가 필수적입니다. 공적 관리 측면에서도 개발행위 대장과 도로관리대장으로 각각 관리됩니다. 이 도로관리대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실무 대응 1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겉모습과 지적도를 믿지 마라입니다. 눈앞에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고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되어 있으며 실제로 차들이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목이 도로여도 건축법상 지정 공고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 시에는 사실상 남의 땅일 뿐입니다. 실무 대응 2단계는 바로 도로관리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대장에 해당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상 그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액션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둘째, 2026년에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온라인 열람이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직접 확인이 필수입니다. 셋째, 도로관리대장은 지정공고의 유일한 물적 증거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실무 대응 3단계는 미등재 시 도로 지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로관리대장에 없어서 건축허가가 어렵다면 해당 도로를 정식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바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입니다. 미등재 도로를 도로 지정 신청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의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핵심 법률 용어를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정공고는 행정청이 해당 통로를 공적인 도로로 쓰겠다고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장부에 적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의제 처리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도로 지정은 자동으로 의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사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막을 수 없다는 법적 개념입니다. 지정 공고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권리 포기가 확정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땅 투자를 위한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절차의 분리입니다. 개발행위, 즉 도로 개설과 건축 허가, 즉 도로 사용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둘째, 서류의 증명입니다. 눈앞에 아스팔트가 아니라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진짜 법적인 도로입니다. 셋째, 시골의 방심을 경계하십시오. 면리 지역의 과거 비지정 건축 관행이 현재의 중요한 투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은 땅을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황보다 보이지 않는 서류, 특히 도로관리대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